계십니까? 지서 안이 텅 비어 있어 불러보는데 아무 인기척이 없다. 지서 문을 나와 길 옆에 앉아 담배 한 대를 입에 올려 불을 댕겼다. 태섭의 말이 꾸루와이를 요절 내려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지 아니면 종가를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지 장서방은 잘 모르겠다. 순경이 2번이나 와서 자신에게 출두를 명했으니 설마 출두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겠지 하고 생각하며 담배를 깊게 들이마신다. 그래도 왠지 마음이 그리 무겁지 않음을 느끼는데 저만치에서 순경이 자전거를 타고 온다. 어쩐 일입니까? 장서방을 본 적이 없는 순경이 묻자 예, 출두하라 해서 왔습니다만 하고 답하자 순경은 눈을 올려뜨고 장서방을 보더니 좀에마 있으이소. 주임이 오시야 합니다. 한다. 아마도 장서방 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모양이다. 기다리이소. 내는 실종자 집계 때문에 나가봐야 되이. 곧 오실 깁니다.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가 셀 수 없이 발생한 태풍 사라호다. 어쩌면 종가에서 이제 머슴조차도 필요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한참 후에 이번에는 사복을 입은 자가 자전거를 타고 온다. 얼굴이 익은 자다. 바로 종가에 자신을 찾아온 그 순경이다. 순경은 자전거를 세우며 장서방을 보더니 이내 누군지 아는 것 같았다. 안 와도 돼요 인제 하고 지서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두 말도 않고 문을 닫는다. 안 와도 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장서방은 지서문을 열고 들어가 무슨 말입니까? 하고 정중히 묻는다. 순경은 장서방을 몰아보며 짜증이 나는 듯 소를 취하했으이 안 와도 된다는 말 아인겨? 라며 말을 마친다. 소를 취하해? 그럼 꾸루와이 놈이 고소를 거두었단 말인가? 언제? 소양이 방에서 뒹굴던 것이 불과 반나절 전인데 그럼 태섭이 방문 닫고 꾸루와이에게 무슨 미끼를 던졌음이 분명하다. 미끼인지 대가인지 아니면 협상인지 몰라도 장서방은 터덜터덜 왔던 길을 돌아 태봉으로 향한다. 하늘이 다시 푸르게 보이고 공기도 시원하다. 마음은 가벼워져 가는 걸음이 점점 빨라진다. 태광은 하루 종일 지붕을 고치고 담을 쌓느라 몸이 지쳤다. 뒷짐지고 서적들이 몸놀림하는 것을 타박이나 해보았지 자신이 모든 것을 해보기는 처음이다. 살림이 나면 그저 모든 것이 술술 실타래처럼 풀릴 줄 알았는데 풀 한 포기도 자기의 손이 아니면 없어지지 않고 말 한마디로 되던 농사일도 이제는 자신의 몸을 움직여야 되는 것이다. 광수와 재수도 태풍으로 학교가 휴교되는 바람에 아버지를 도와 집안일을 하루 종일 하였다. 지친 식구들은 광수애미가 어설픈 저녁상을 물리자마자 인사불성이 되어 잠에 빠졌다. 그러나 광수애미는 잠이 오지 않는다. 분가하기 전에는 옹색한 살림을 살아보지 않았는데 막상 태풍이 지나고 나니 옆으로 누워버린 들판을 보며 하늘이 노랗게 느껴진다. 가을 거지만 끝나면 수중에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믿었는데 지금 두지에 먹을 양식도 없어 저녁에 감자를 넣고 국수로 밥도 죽도 아닌 어설픈 끼니를 내놓았다. 딱 맞이게 내준다고 했을 때 깊은 생각 없이 그저 좋아하기만 했던 자신이 경솔했다고 느껴지지만 자고 있는 서방과 아이들을 보면서 절로 한숨이 나오는 지금 막연히 옛 생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라 당장 식구들 입칠회뿐 아니라 겨울을 나고 내년 가을까지 버틸 생활이 아득하기만 하다. 큰 집에 손을 벌릴 수도 있지만 눈에 어른거리는 모멸찬 안방 여자의 얼굴이 생각을 접게 만든다. 게다가 빌린 돈을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거린다. 어떻게 하나. 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그냥 뒤로 벌렁 누워버린다. 세상을 이겨내기에는 태풍도 식구도 또 물러터진 서방도 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친정에는 아무 일이 없는지 알 길이 없다. 사람의 발로는 한나절 거리지만
바람의 속도로는 그저 깜짝할 순간의 거리에 있으니 필경 풍량에도 바람 난리를 겪었을 텐데 마음만 탈 뿐 광수애미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끈적거리는 공기 속에서 세상은 잠이 든다. 나룻배에 가득 실린 소금이며 보리쌀, 그리고 옹기단지와 여러 생활품들로 물이 뱃전에 찰랑거리지만 물길에 이력이 난 선주는 아랑곳 없이 노를 저어댄다. 이미 수차례 태우와 번갈아 가면서 노를 젓고 있지만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라 얼마 가지 못해 기운이 빠진다. 어이 자네, 너 좀 밖에. 태우도 겨우 숨을 고르는 중이었는데 벌써 다시 노를 잡으라는 선조의 말에 없는 기운이 더 빠진다. 태우 역시 선달 노릇하며 평생을 손발 대신 입으로만 살아왔는데 이번 태풍으로 자신의 집뿐 아니라 아예 온 동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바람에 꾸루아이의 집도 빼꼼거려 보았고 여기저기 얻어먹거나 몸을 기댈 곳을 엿보고 다녔지만 바람의 참상은 어디에도 여유를 주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전에 알고 지내던 계지막 선착장에 들락거리던 선조의 권고를 받아들여 목구멍에 거미줄이라도 걷어낼 요량이었다. 구미에서부터 상주를 거쳐 퇴강, 그리고 멀게는 안동까지 가는 뱃길이다. 태풍으로 길이란 길은 다 끊어지고 다리란 다리는 다 떠내려간 마당이라 오직 뱃길만이 물자를 자유롭게 실어 나를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선주는 노 젓는 일에 경험이 없는 태우에게 이제 겨우 이틀째 노를 가르치고 있을 뿐 실은 짐을 내리거나 싣는 데 필요해서 배에 태운 것이다. 아이고, 지는 아무리 젖어도 배가 안 나갑니다. 힘만 빠지고 예. 뱃전에 길게 몸을 뻗고 숨을 헐떡거리던 태우가 자신이 없다고 말하자 노를 자유자재로 젓는 선주는 곱지 않은 눈으로 태우를 노려본다. 안 나가더라도 거꾸로 떠내려가지만 않아도 되지. 뭐 제대로 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부터 하나? 자네 그래가 이 세상을 어째 살랐고 나는 들어갔고 어? 나이 타바까지 나오자 태우는 화가 치민다. 계진막에서 낙동강 나루터에 들락거리는 사람을 상대로 자신의 어머니도 자신도 목줄을 대고 살아오면서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양반의 씨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래서 손에 흙 묻히는 일은 하지 않았고 입 하나로 없는 일도 꾸며 일거리를 만들거나 태복영감이 떼준 땅을 팔아먹으면서 건달 아니면 선달로 살아온 태우다. 40이 가까워 오지만 계지막에서 숱하게 여자는 품었어도 어느 여자가 딱 맞이기도 다 팔아먹고 빈죽정이가 된 태우에게 마누라 노릇을 자청해 오겠는가. 그것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태우는 느끼지 못했는데 그나마 자신에게 밥 해주고 지전이라도 지어주던 엄마가 죽고 나서는 슬슬 느낌이 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또 그 나이 타령을 듣는다. 그것도 뱃놈에게서 말이다. 뭐요? 안 해본 일이라서 하는 말인데 그따가 왜 나이를 붙이는겨? 사람이 태나서부터 잘하는 인간은 없는 법이다. 하다 보면서 다 요령이 생긴다. 퍼떡 너 밖에나. 뱃전에 휘 둘러앉은 사람들이 둘을 번갈아 보자 태우는 별 수 없이 일어나서 기우뚱거리는 뱃전을 손으로 잡아가며 뒷전으로 가 노를 건네받으면서도 뱃놈으로부터 말을 들어야 하는 자신의 신세가 한스럽다. 그런데 더 한스러운 것은 손에 잡힌 노가 물살을 가르기는커녕 물살에 밀려 허적대는 것이다. 노 깃이 물 위에서 허우적거리고 노가 노쫓에서 빠져 노줄이 아니었으면 물에 쓸려갈 뻔한다. 그것을 쳐다보며 담배를 뻐끔거리던 수염 덥수룩한 한 남정네가 웃으며 한마디 한다. 젖을 구멍에 단디 꼽아야지. 자꾸만 빼내면 어쩐단 말인가? 일이 제대로 될 일이 없제. 하자 주위의 몇몇이 박장대소를 한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젖먹은 힘까지 써대는 태우에게는 염장 지르는 소리지만 장사꾼들 눈에 비친 태우의 노젓는 솜씨는 자라등을 핥아대며 먹을 줄 모르는 고양이 같은 모양이라
우습기 그지없다. 배가 뒤로 밀리기 시작하자 참다 못한 선주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피우던 담배를 물속에 집어던지고 노를 빼앗는다. 그저께 구미로 내려갈 때는 배도 비어 있었지만 처음 해보는 노질도 시키는 대로 저을만 했었다. 심지어 한 손으로 거들먹거리기도 했는데 오늘 알고 보니 그것은 모두 내린 물살 탓이었다. 배를 몰기는커녕 겨우 허우적거리기만 했을 뿐인데도 숨이 턱에 찬 태우가 한쪽으로가 털썩 엉덩이를 소금가마 위에 떨구고 숨을 헐떡대는데 선주와 아까 웃으며 농을 내놓았던 수염쟁이가 나누는 말소리가 들린다. 어디서 저런 사람을 구했는겨? 사람이야 많지만 또 뭐 사정을 하고 뭐 안면도 있고 해서 뭐 데리고 왔디만. 아이고 영 뭐. 선주가 나머지 말은 잘라내버린다. 내 딱 보이께네 농사도 한번 지어본 사람이 아닌데 뱃일을 어찌 한다고? 뱃일이 농사보다 더 힘들고 험하다는 수염 달린 자의 말이다. 그래도 양반이라고 손에 흙 안 묻히고 살아놓있겠네. 비록 물을 거슬러 가는 중이지만 선주가 배를 젓자 배는 기우뚱거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태우도 느낀다. 이미 수십 년째 낙동강을 오르내리면서 계진막을 들락거리던 선주는 태우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다. 양반요? 뭐 요새도 그런 거 따지고 삽니까? 하고 이번에는 다른 남정네가 빈정대자 선주는 함창 뜰에서 만석군 금융김씨 집안 하모 모르는 사람 없지. 그래도 그 집 아들 아인겨? 한다. 태우는 자기 근본을 들추어내는 것에는 말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선주의 그래도라는 말이 귀에 거슬린다. 그러자 뱃전에 쭉 걸터 앉아있던 사람 중 하나가 그래요? 하면서 태우를 쳐다본다. 태우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차라 자신을 쳐다보는 남정네의 눈과 마주쳤다. 그자는 흔들거리는 배를 지탱하며 한 발짝 태우에게 다가오더니 우리 동네에 그 집하고 사돈되는 사람이 사는데 하고 얼굴을 가까이 대더니 태우 앞에 앉는다. 태우는 순간 사돈? 그러면 큰형수? 아니지, 큰형수는 한양 사람이라 했으니 그럼 곰탱이 형수? 그래, 맞다. 인근 어느 먼 지역에서 시집 왔다고 했었다. 어느 동네요? 그 사돈이라는 태우가 남정네에게 묻자 남자는 아주 쉬운 듯 손을 들고 멀리 가리키며 저 산모퉁이 돌민 풍량 아인겨? 그어요 라고 한다. 낙동강을 지나는 배는 아직 풍량까지는 한참이나 남았지만 배를 늘 타온 그들에게는 안동에서 구미 정도는 모두 모퉁이에 있거나 바로 저기라고 한다. 물론 태우도 들은 바 있는 멀지 않은 곳임을 안다. 거리로 치면 멀지는 않지만 낙동강이 가로막고 있는 바람에 주로 그쪽 예천 지역에서 배를 타고 함창이나 상주로 오기는 해도 이쪽에서 예천 쪽으로 건너가는 일은 드물어서 태우가 가본 적은 없는 곳이다. 시동생 취급을 한 번도 해주지 않은 곰탱이 형수다. 허리가 절구통 같고 팔뚝만 해도 자신의 허벅지같이 굵어 눈바닥으로 벌렁 밀어붙일 때 느꼈던 그 힘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 사돈댁 어떤 집안이요? 나이로 치면 태우보다 그저 한두 살이나 많을까 하여 태우는 하소를 하며 묻자 남자는 의아한 듯한 눈으로 태우를 보더니 사돈이라 하면서 집안도 모른단 말인겨? 한다. 온 동네 남자들이 바지를 걷어붙이고 논으로 나섰다. 진흙 속에 묻힌 벼를 세워서 연걸기를 기대할 수는 없어서 그냥 베어내어 쌀액이라도 얻어보려는 것이다. 여름 내내 먹던 감자며 옥수수 그리고 국수가 이제는 결코 낭비하거나 함부로 먹어치울 수 없는 유일한 남아있는 먹거리다. 안악들은 신명나지 않는 광주리를 이고 그래도 논으로 들러 나선다. 참이나 점심을 먹는 남자들도 그것을 내다주는 안악들도 숟가락질할 때마다 한숨이 배어나온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다가올 한겨울을 어떻게 나느냐가 그들 모두의 걱정이다.
태습도 올해 소작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집단마저도 썩어나가는 통에 무슨 알곡 타령을 할 수 있으랴. 참의원 선거가 이제 코앞인데 소작들에게 원성 들을 일을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신흥 땅 판 돈도 다 거들났다. 태풍 때문에 들어올 돈도 없어졌다.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지. 그동안 들인 공이 얼만데.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겠다 싶은 태습은 목침을 치우고 일어나 헛기침을 하며 정좌를 하고 문 밖 동정을 살핀다. 마누라의 동정을 살피지만 닫혀있는 안방문 속의 마누라를 어떻게 살핀단 말인가. 뭘 하는지 전기에서 떨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봐 소양이만 뭘 하고 있는 모양이다. 태습은 문을 열고 헛기침을 한 번 더 한 후에 임자, 내 좀 보세 하고 부른다. 그러나 아무 기척이 없자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부르고자 하는데 안방문이 열리더니 마누라가 나온다. 마누라 특유의 미운 짓이다. 들었어도 바로 대답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행하는 행동이다. 내 좀 보게나. 그래도 방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하는 태습은 약자로서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누라는 대답도 없이 그저 태습을 한번 볼 뿐 광으로 발길을 옮기더니 문을 연 후 전기에 있는 소양을 부른다. 여기 있는 곡식들 전부 마당에 펴 널어라. 며칠 전 장서방을 옹호하면서 큰아지매한테 대들 듯한 소양에게 이후 큰아지매의 말투나 눈매는 더 곱지 않은 중이다. 그러나 소양도 그 일로 인해 큰아지매에게 특별히 고할 만큼의 죄도 없다고 여겨져 그냥 버티고 있는 중이다. 소양의 마음속에는 장서방을 그리도 쉽게 순경에게 내줄 수 있다는 종가 사람들에 대한 미운 마음이 들어있다. 소양은 큰아지매의 말에 대답도 없이 뒷단으로 멍석을 들고 내려간다. 큰아지매는 태섭의 방에 들어가 윗목에 치마를 내리고 앉아 태섭의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묻는다. 무슨 일입니까? 땅 판 돈을 다 써버린 태섭은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더 마련해야만 선거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제 9월도 다 가고 울매 안 있으면 신년인데 참의원 선거가 코앞이요. 말을 하면서도 개눈질로 마누라의 동정을 살핀다. 꼼짝하지도 않은 채로 태섭의 말을 듣고 있는 마누라는 아무 말이 없다. 말을 더 계속해보라는 것이다. 캐서 자금이 좀 더 있어야 하고 다음 말을 잊지 못한 채 마누라의 얼굴만 쳐다본다. 큰아지매는 나직하지만 긴 한숨을 내쉰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도 나약한 서방이 어떻게 그 선거를 이길 수 있을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다. 태풍 때문에 올해 농사는 패작이고 신흥 땅도 다 처분했습니다. 선거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이고 또 승산은 얼마나 있는 선거입니까? 하늘도 땅도 귀신도 모른다는 선거 승산을 묻는 마누라에게 태섭은 할 말이 없지만 여기서 어물쩍댈 수는 없는 일이다. 승산? 그기야 인근에 내가 그동안 운동해놓은 기 많았으리. 종친뿐만 아니고 여러 문중가도 이미 말을 맞춰놨고 청년회나 제한군인회나 또 농민회나 다 조합원들까지 운동해놨다 아인겨. 그러나 자신 있다는 말은 없다. 큰아지매는 고개를 숙여 생각해 본다. 여기서 그만두를 수도 없다. 남자가 하는 일이라 여자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이 놓이지 않는 일이다. 흉년이 들었고 돈을 요구하는 서방의 속내는 또 땅마직이라도 팔자는 것이다. 하긴 땅 좀 판다고 흔적이 남는 것도 아니니 기퉁이 몇 조각 팔 수는 있다. 그러나 대책 없고 막연히 대들고 있는 서방의 선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 그때 문 밖에서 난리라도 난 듯 목청 크게 지르는 광수애미의 소리가 들린다. 아이고 야야, 니 지금 뭐하노?
두루마리 멍석이 너무 무거워 질질 끌며 끙끙대는 소양을 본 광수애미는 배가 남산만한 소양에게 나무라는 큰 소리와 함께 멍석을 빼앗아 든다. 지금 네가 이런 무거운 거 들다가 큰일 난대. 우찰났고 행님요 안에 계십니까? 하고 멍석을 마당에 내다 깔면서 큰아지매를 부른다. 소양은 광수애미의 어깨를 손으로 치며 자제하라는 듯하지만 광수애미는 더 큰 소리로 부른다. 다 키운 아를 이카다가 어찌 되모 잘락합니까? 기어이 큰아지매가 나온다. 마당의 광경을 본 큰아지매는 무슨 일인지 순간에 다 알아챈다. 장서방은 어디 있나?